결국 친윤 세력이 바란 대로 홍준표 탈락 다음으로 한동훈마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정치 고수들 사이에서 가장 쟁쟁할 거라 꼽혔던 두 후보가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김문수에게 밀린 겁니다. 이에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가 탈락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대회보다 공정해야 할 보수 정당의 경선이 기득권 친윤 세력들 손에 놀아났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국힘당은 너무나 큰 난제를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자세히 알아보죠. 자, 정상적인 경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권자들이 경선에 정식으로 참가한 후보들만 놓고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경선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국힘 내 기득권 세력이 바깥에 한덕수라는 장외 선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경선 내내 세워놨습니다. 그리곤 한덕수와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선 필패할 거라며 여론을 몰아가기 시작했죠. 그것도 당에 소속된 사람들까지 여기저기 출연해서 말입니다. 아니, 자기 당 후보를 띄우는데도 정신없어야 할 사람들이 마치 장외 선수를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덕수 띄우기에 혈안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장면들이 경선 내내 대놓고 연출됐습니다. 그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전 여부도 밝히지 않은 한덕수와의 단일화 이슈로 온 언론이 도배가 됐습니다. 정치 한번 해본 적 없던 한덕수는 졸지에 출전도 하기 전부터 국힘의 쟁쟁한 정치인들을 제치고 경선판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 결과 이번 경선은 역대급으로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 무려 11%나 낮게 나왔습니다. 어느 누가 이걸 보고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염치가 얼마나 없어야 탈락자들한테 승복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탈락한 두 후보 진영에서는 이미 경선 시작부터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지 오래됐죠.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난생 처음 본다는 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쳐지기는커녕 그게 뭐가 문제냐, 별걸 다 불편해야 한다라는 주최 측의 반박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후 장애 선수를 띄우는 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마지막 결승 토론이 있고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장외 선수는 다들 예상했던 대로 떠들썩하게 권한대행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고 거의 모든 공영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다뤘으며 언론사들도 대부분 속보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투표 마지막 날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다시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분명 1대1이어야 함에도 사실상 한동훈은 혼자서 두 사람과 경쟁한 셈입니다. 겉보기엔 1대1이었지만 말이죠. 앞서 2차 경선에서는 홍준표가 희생양이었고 이번엔 한동훈이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 믿고 경선에 참여한 선수들만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30년을 보수에 몸담았던 정치인이 뒤도 안 보고 탈당했을까요?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미 줄지어 탈당을 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한동훈은 담담하게 결과에 승복하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응원하겠다 라고 승복 선언을 했죠. 문제는 경선 과정에서의 불합리를 지켜본 지지자들이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동훈 지지자들이 승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누가 밀어붙인 계획인진 모르겠으나 친윤 세력은 자신들이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저들 중에 꽤 많은 이들이 대선에서 투표를 아예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경선을 이끌었던 선배 정치인들이 이런 더러운 수를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무리 당권 욕심에 눈이 돌아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켰어야죠. 외연을 확장해도 부족할 판에 확장은커녕 자기 편마저 끊임없이 배척해 나가는 정치 집단을 어느 중도 보수가 지지할까요? 이 와중에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 몇몇도 가관입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을 향해 승복을 독촉하는 듯한 영상을 올렸던데요. 어이가 없습니다. 독촉은 M1 지지자들한테 할 게 아니라 경선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친윤 세력에게 사과를 독촉하는 게 먼저입니다. 친윤 세력이 낙선한 후보들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당원들에게도 잘못을 시인해야 지지자들 마음이 풀리죠. 홍준표, 한동훈은 이 사태의 명백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럼 피해자한테 정중히 사과부터 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지지자들 마음이 움직이죠. 사과는 생략하고 한동훈 지지자들한테 대선 좀 도와달라고 독촉하면 어떡합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한동훈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마음대로 임명했다는 반박 뉴스가 뜨면서 더욱 지지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지지자들을 속이려는 속셈 아닌가요? 룰도 없고 매너도 없는 이상한 짓을 자꾸 하네요. 무엇보다 경쟁 상대였던 후보의 지지층을 설득하는 건
당선자의 역량입니다. 모두 당선자의 책임이지 비겁하게 책임을 남한테 떠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절대로 잘못을 사과하지도 인정도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엄 직후부터 쭉 친윤 세력은 이미 대선 포기하고 당권에만 욕심 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탈락한 쪽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탈당해주는 게 자신들 당권 잡는 데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심각한 착각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5% 차이로 진 곳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108석도 대통령실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악재들 속에 한동훈을 갈아 넣었기에 겨우 지켜낸 수치였습니다. 당내 중도 보수들 전부 내쫓고 대선, 지방선거, 총선 열심히 뛰어보시죠. 저는 언젠가 사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준석한테 사과할지 말지 고려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떴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사과라니. 이준석이 미쳤다고 어리숙한 할배들과 단일화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사과 고려한다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사과를 하든 말든 이미 이준석은 면죄부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튼 중도보수 다 쫓아내고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